AI가 약간 정치 편향적이라는 걸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면은 약간 PC주의처럼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열나 짜증나서 막 개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하냐? 이제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지적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AI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학, 전문직, 언론, 정부, 연구기관 이런 사람들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을 걸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AI가 찾아온 이 자료와 AI가 제안하는 이 정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아탑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언론의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낸 정책 방향이라든지 공고를 찾아보고 했을 겁니다. 연구기관이 낸 연구 학술지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권위를 거기서 찾았었는데 이제 AI가 그걸 다 찾아준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공적 권위에 가서 내가 물어보고 내가 그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사적 공간 안에서 내 사적 공간 안에서 그거를 다 재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단이 가능해지면 아무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튜브 안에서 그렇게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저것만 있으면 구독자만 있으면은 그렇게 자기가 학벌이 높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가 진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에 접근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건데 이게 AI 시대에는 어떻게 될 거냐? 예. 강한 판단자를 만들어주거나 안일한 복종자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도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부를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사람과 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보에서도 정보를 판단하고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내가 그 권위에 위에 서서 이들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 정보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그냥 나는 AI가 1이랍니다. 그러면 1이 진리인 줄 알고 살고 AI가 2랍니다. 그러면 2가 진리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강한 판단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컨트롤할 수 있어서 AI가 뭘 가져오면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지 말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강한 판단자가 되고 강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정보 세상에서. 그다음에 약한 사람들은 이 정보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권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AI가 기술이죠. 기술인데 이 기술이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AI를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죠. AI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기술인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든 걸 다 사용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점점 그 사용처가 명확해지고 있죠. 뭐 챗GPT는 뭐에 능하더라, 뭐 클라우드 코드는 뭐에 능하더라, 제미나이는 뭐에 능하더라, 또 뭐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주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컨셉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셉이 없는 기술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AI가 컨셉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딥러닝 하면서 얘네들이 엄청난 자료를 엄청나게 해서 어쨌든 간에 자료를 가지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구나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논리를 되게 잘 짜는구나. 아니면은 스토리를 되게 잘 만드는구나. 이런 거에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아예 없었을 때는 사기였는데 지금 기술이 이 컨셉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AI가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AI의 기술을 갖고 있느냐? 아니다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후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수용하고 캐즘을 넘고 있고요. 시장이 이제 기본값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약간 지금 그 기본값을 챗 GPT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클라우드 코드가 가져가느냐의 좀 싸움인 것 같아요. 요즘 들어보면은 제미나이는 약간 좀 밀리고 있고요. 챗 GPT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가 지금 AI에서는 그 표준화를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1, 2, 3등이 생길 건데 그렇게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AI의 하드만 경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AI의 메인인 소프트웨어에서는 지금 굉장히 뒤처지고 있죠. 나중에 미국이 이 AI의 컨트롤을 다루기 시작하면은 되게 많은 나라들이 아마 공황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AI를 다룰 수 있는 이게 좀 약간 오픈 소스처럼 열려 있는데 이거를 폐쇄시켜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AI를 갖지 못한 사람과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대혁명을 좀 마무리하면서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죠. PC는 생산 수단을 조직이 독점하던 것을 개인에게 열어준 거고요. 그래서 개인의 문서를 계산하고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은 무엇을 해줬냐? 유통 독점을 해소시켰죠. 그래서 네트워크 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발언하고 자기가 전파하고 자기가 연결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만든 정보를 대다수에게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만들어낸 것은 뭡니까? AI가 만들어낸 것은 해석의 독점입니다. 옛날에는 교수가 판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편집국장이 편집을 해주고 이렇게 권위 있는 자를 통해서 나오던 정보들이 지금은 AI를 통해 가지고 그 권위의 정보의 권위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수의 전문가들만 가질 수 있던 정보들을 AI가 일반인들에게 주기 시작하고 논리를 만들어 주기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교수들만큼 아니면 전문가만큼 발언하고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리 발을 담그고 내가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강한 판단자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AI 시대의 정보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뛰어난 개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개인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보화의 미래는 저는 좀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자, AI는 결국에는 개인을 더 강한 판단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생각 안 해도 되는 복종자로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안 써도 AI가 결론을 다 내주면 나는 그냥 AI가 결론을 내준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누가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줬느냐? 권위자가 심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권위자가 심어주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줏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마저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이 권위마저 이제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무너지는 이 혁명은 결국엔 뭐예요? 내가 정보의 주체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주체성을 AI에게 줘버리고 나는 그냥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